설마 여기까지 건드릴 줄은 국힘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강수 긴급 지시에 말 그대로 초비상사태에 돌입한 국힘. 그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문제 없다고 덮어줬었잖아. 네. 우리가 그때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했던 김모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권익위에서 당연히 이제 수사를 의뢰할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덮는 것을 보고 이 김모 국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고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건데, 목숨을 끊기 하루 전에 유서 형식으로 카톡에 심경을 써놓았었습니다. 유족은 이것을 이제 한겨레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그 일부분만 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그때 당시에 카톡으로 남겼던 내용을 보면은 왜 내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 법 문헌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처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고양된 윤리적 의무가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등 굉장히 그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들도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네, 정말 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 발표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조사를 했고, 정승윤 전 사무처장이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사건 처리 지연하고 사건 처리 진행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 1시간을 한 정황을 확인을 했다. 정승윤 전 사무처장이 회의 2시간 전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서 처리 방향, 종결로 처리 방향을 언급했으며 의결서를 직접 작성했다. 와, 윤석열을 만났어. 네. 그리고 그 돌아가신 김모 국장 정승윤이가 엄청나게 괴롭혔나 봐요. 네. 예, 그 내용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확인이 됐는데, 정승윤 전 사무처장은 명품백 사건 종결에 반대 의견을 가졌던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 제한 및 주요 사건 관련 업무 배제 등 부당히 처우하고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이 있다. 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정승윤이라는 자가 얼마나 악질적이냐. 자기랑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자신의 괴롭힘에 의해서 목숨을 끊은 거잖아. 네. 근데 이 안타까운 죽음을 이재명 때문인 것처럼 당시에 얘기를 했었어. 네, 예. 그 사실을 직접 봤어요. 네. 그 네. 정무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아. 운영위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고인이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와, 이거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 이거를 관련해서도 유족분들 반발도 하셨죠. 이걸 어떻게 용서해요? 국민권익위 관련해서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와, 하나는 정승윤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 명은 유철한 유철한 위원장. 네. 이분도 지금 뭐 그 청탁금지법 위반부터 시작해갖고 이번에 TF에서 여러 가지가 걸렸어요. 와. 이분은 본인 아는 사람 민원 처리를 그렇게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 참 희한한 분이야. 그다음에 그 직원을 한 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본인 하루에 1시간씩 마사지 시켰어요. 물론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긴 해요. 그래도 네. 마사지 시키는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기억해야 될 사람이 김태규 부위원장입니다. 당시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네네. 이 사람 이름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방통위 가서 부위원장 하면서 이진숙 탄핵됐을 때 혼자서 막 또 안건 처리하다가 중간에 사퇴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어요. 정승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정승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부산시 교육감 출마했어요. 그리고 진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하니까 정승윤 뭐 했느냐? 삭발했어요. 조금 전에. 정치 탄압이다라고 진짜요? 하고. 그거 찾아보세요. 삭발시켰어요. 얼마 전에. 저거 너무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나오는 거. 삭발한 거 알아요. 삭발했어요. 삭발. 삭발하는 모습 보여줘요. 아니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 누구를 악마라고 표현합니까? 그리고 정승윤이 아이고. 어떤 짓을 했느냐?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와, 이거 진짜 여기 카톡 보면 미치겠다. 가방권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저도 자부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김 국장님. 네. 이런 카톡도 동료들한테 다 남겼거든요. 가방권 외에는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가방권 외의 사건들은 그렇습니다. 가방권은 그건 아니라는 이상하게 거야.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저희 국회의원들이 아,
그 빈소에 찾아갔어요. 근데 빈소에서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유족들이 원치 않으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가 뭔데? 그래서 이게 유족들이 원치 않으면 실제로 들어가서 빈소에 가는 게 가기가 부담스럽죠. 어렵죠. 어렵지. 왜냐하면 사모님도 공무원이거든. 아. 사모님도 공무원이에요. 가려고 했는데 유족 한 분이 나와서 아니 빈소 앞에까지 와서 국회의원들이 유족들 말도 안 듣고 돌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우리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미 그때 말로는 다 들었습니다. 말로는. 와. 근데 유족들의 뜻을 왜곡해서 당신들 왜 왔느냐 이렇게 내쳤던 것도 당시 정승윤 사무총장 시절에 국민권익위원회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 사람이에요. 그 아. 잘못된 가짜 유서 박원순 시절. 예, 맞아요. 그거 흔들었던 사람이 이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정승윤은 디올백 털어준 게 굉장히 양심에 찔리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뭐 윤석열 만나고 이렇게 턴 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그 김 국장님의 사망이 본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을 거 알았을 아니야. 거예요. 알고 있죠. 왜 모르겠습니까? 이런 카톡이 있었고 와. 직원들한테 다 이야기 들었을 텐데. 근데 그만두고 그때 부산교육감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했고 와. 부산교육감 재보궐선거 출마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거기는 정당 추천이 아니잖아요. 네. 빨간 잠바 입고 다니다가 세계로 교회가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소년보 네. 목사. 소년보 목사를 비롯한 그쪽 목사님들한테 안수기도 받으셨어요. 맞아요, 그걸 맞아요. 사진으로 이렇게 내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이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본인의 어떤 이상한 행동에 제지를 받아본 경험이 없나 봐요. 검사 출신들은 참 아이고야 진짜. 근데 와. 여튼 그러고 나서 그 이재명 당시 그 후보 얘기는 지금부터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예, 사실관계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그거 좀 제가 또 이제 정리하고 드릴 말씀이 가겠습니다. 있어요. 네. 아까 그 돌아가신 김 국장님의 사망의 원인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 네. 네, 헬기 탓이라고. 했지.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권익위가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피습을 당했습니다. 네. 정말 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사건이었죠. 음.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 이송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 다른 것도 아니고 권익위 한 사람이 사망할 뻔한 사건이야. 네. 그런데 대한민국 권익위가 그야말로 잔인한 결론을 당시에 내렸었습니다. 응급 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 이건 거짓말. 진짜 이건 악마죠. 한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거를 조사해놓고 특혜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맞아요. 지어버린 거야. 네, 맞아요. 근데 이것을 정상화 추진 TF가 재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이번에 또 발표를 했는데 결과 발표 소개해 주시죠.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헬기 이송은 병원 간 공식적 전원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고 부산대병원 의사는 헬기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진 권한이 있었다. 119 응급 헬기 관련 행동 강령 위반 신고 사건의 경우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전원위 의원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담당 부서의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 통보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와. 이 미친 결론을 이 사람 주도하에 했던 거야. 그러니까 권한도 없어요. 와. 담당 국장이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적법한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 소리야? 다르게 해라고 직접 개입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뭔가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 네. 근거를 마련하는데 우리나라 헬기에는요. 닥터 헬기라는 게 있고요. 닥터 헬기. 네. 닥터 헬기가 있고 119 의료 긴급 119 긴급 그 이송 헬기가 있어요. 그때 사용한 건 119 긴급 이송 헬기였고요. 네. 119 긴급 이송 헬기는 의료진이 요청하면 출동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닥터 헬기 규정은 이게 중증 외상 환자 중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규정이 다른 방식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규정을 왜 공무원들한테 다 징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뭘로 했느냐? 거기 119 내가 아까 그 긴급 헬기라고 했죠. 닥터 헬기 규정으로 했어요. 그랬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와. 그러면서 지금도 무슨 소리야? 나는 규정대로 징계했다. 이거는 이재명의 특혜다. 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 깎은 거예요. 엊그제. 와. 근데 이런 사람이
교육감이 되겠다고. 부산시 교육감 나왔습니다 지금. 아, 부산시 교육감. 와 이거를 가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빨간 옷 되는지 입고 다니면서 또 그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를 비롯해서 이제 그쪽을 등에 업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안수기도 받고 그러고 있겠지. 머리 깎고 탄압받는다고 안수기도 지금 받고. 머리 깎고 있는데 아 정말 이거를 정말 나 너무 힘들다 솔직히.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아. 이게 이제 그 김 국장 건 관련해서는 갑질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기관 통보라는 걸 했거든요. 기관 통보가 뭐냐면 이 양반이 지금 부산대 로스쿨 교수예요. 기관 통보는 뭐냐? 정승윤은 김 국장님 사망건에 대해서 갑질 의혹이 있습니다. 부산대 알려드립니다. 이게 끝이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이미 고발을 했어요. 정승윤을 이 건으로 관련해서 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이거 그 뭐야 가방건 명품 가방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했죠. 직접 개입해서 닥터 헬기 관련해가지고 닥터 헬기가 아니라 119 헬기인데 그거 직접 개입해서 규정도 없는 걸 가지고 공무원들 징계했죠. 이거는 직권남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제 생각에는 직권남용을 넘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에게 특정한 업무를 강요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강요했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고소고발을 했어요. 네. 이건 수사해야 될 건이고 수사 의뢰를 했어야 되지 않냐. 국민권익위원회도. 이게 아쉬워요. 아니 근데 어찌됐든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그 원인이 이 정승윤한테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것도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이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이거는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갑질 의혹이 있으니 부산대 알고 계세요. 이걸로 끝나는 건 이건 갑질 그다음에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 네, 맞아요. 이 사망과 관련한 예, 일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강력한 이미 이제 고소고발한 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과 그 수사기관에서 제가 어디에 고발했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했네. 공수처에서 이 사건 제대로 해서 우리 김 국장님 억울함 풀어드려야 됩니다. 풀어야지. 네. 풀어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 이분도 그렇고요. 이진숙 즉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네. 이게 윤석열 정부 인사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역대 보수 정부도 비판을 받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가능하면 임명을 안 하려고 네.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상처가 많은 사람, 앞서서 나쁜 짓 한 사람,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몰상식하고 이상한 사람들만 골라서 인사를 한 거야.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특수부 검사들처럼 이 기관의 기본적인 룰이라든가 상식을 깨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합의제 행정기관이잖아요.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들이라든가 정무직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오랫동안 일해온 늘공들 시키는 것만 해요. 대부분이. 이렇게 특수부 검사처럼 뭐 조작하듯이 막 끼워 맞추고 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 억지를 못 하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앞뒤 없어요. 심지어는 그 정무위에서 그렇지 저 상임위에서 국회에서 불러서 막 다그칠 거 아닙니까? 다그쳤을 거 아니에요. 유철환이나 네, 네. 정승윤 특히 정승윤 다그칠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뭐 몇 마디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돌아가서 권익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일부러 국회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록을 우리가 다 달라고 해서 보거든. 회의에서 무슨 소리 하는가를 우리가 다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란 듯이 그 자리에서 비난을 해. 그렇게 하는 예, 거지. 그렇게. 와, 진짜. 앞에서는 조아리고 와. 뒤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죠. 네. 화 좀 그만 내자고 이제. 네. 화 그만 내고 이제 처벌 좀 하자고. 처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끝까지 이제 단죄를 해야 단죄해야 되고 돼. 그다음에 좀 제도적 보완을 말씀드리자면은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그 인사 관련 광범위한 비토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즉 극단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도 부담스럽고 극우도 절대 되면 안 되고 뭐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합의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합의제 행정기관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비토권이 국회에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자, 정순윤 이야기를 하나를 더하면 이것도 있습니다. 방심이 있잖아요. 그 유희림. 네, 류일임이. 그래서 유희림이 그 소위 민원 사주를 했잖아요. 네. 네. 민원 사주해서 저도 그 표적이 됐던 사람이기도 하고 뉴스아이킥 할 때. 네, 맞아요. 민원 사주를 뭐 자기 동생 뭐 조카 며느리 뭐 등등등 네. 해서 다 민원 사주했죠. 그걸 폭로한 분이 계세요. 그 직원 중에 직원들 중에서 네. 노조위원장하고 직원분들하고 폭로한 분들이 네. 계세요. 거기서
그래서 나 공익제보자니까 보호해달라. 그 다음에 이거 정승윤 이거 문제 있으니까 이거 부패 방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 폭로한 분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권익위가 예, 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수사 의뢰했어요? 예. 그리고 와. 유일임 건은 야 그건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고 다시 그냥 방심위로 다시 돌려놔요. 와. 유일임은 방심위 가서 거기는 방심위 가면 다시 아무 그 죄 없다라고 스스로 털겠죠. 굉장하다, 돌려놓고 굉장해. 여기서 신고한 사람은 수사 의뢰하고. 굉장하다 진짜. 굉장하죠. 예. 이처럼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그런데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네. 그걸 좀 소개를 해주시죠.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입니다.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아. 악행을 또 이렇게 받아들여 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아 이제는 진짜 화 좀 그만 내자. 이제 좀 처벌 좀 하자. 처벌 좀. 그러니까요, 처벌. 제발. 예. 근데 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또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은 받아가지고 뭐 세탁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고 맞아요. 앉아 있으니. 예. 아니 아,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미치겠어. 아. 사법적으로 이분들 법적 책임을 묻는 데는 그거 말고도 사실 뭐 유철한 위원장이나 김태규 뭐 이런 양반들 했던 거 무척 많지만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일단 한 놈만 죄송합니다. 한 분만 정승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 정승윤이 교육감 그러니까. 후보로 출마한 부산 유권자분들 아, 그다음에 김태규 이 양반이 저지른 그 방통위와 국민권익위에 내에서의 울산 남구가. 이런저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울산 남구가 유권자분들 만약에 정치적인 진짜 평가부터 좀 해주셔야 아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태규라든지 정승윤이 예를 들어 당선이 되면 예. 이 부산시 욕 보이는 겁니다. 네. 이거 진짜 울산시 욕 보이는 거고. 교육감이야. 더군다나 이거는 진짜 정승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교육감. 맞아. 아, 애들 교육이 없다. 아, 그런 사람이 교육감이면. 정승윤처럼 살아라라고 부산 시민들이 아이들한테 정승윤을 그건 안 되잖아요. 올려주는 이게 거예요. 부산 욕 보이는 이거 짓은 진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진짜. 그래서 혹시 모르고서 그런 선택을 할까봐 네. 이거 좀 많이 알려야 되는데 네. 아 이게 참 잘 안 알려지네 좀 언론에서. 널리 좀 알려주세요. 특히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사실 잘 모르거든. 교육감 선거가 기본에 맞아요. 부산시장이나 관심이 이런 데만큼 없어. 관심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도 김석준 현 교육감이랑 정승윤 굉장히 아슬아슬했어요. 아이고 근데 이번에 또 나왔단 말이지. 또 나왔어. 예. 이게 진짜 이게 이게 웬일이냐고. 그리고 정승윤처럼 살아라. 우리 아이들한테 부산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건 널리 알리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아, 우리 네. 최영님이 처벌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지선 때 이름 다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다 튀어. 네,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왜냐하면 처벌을 안 받으니까 계속 기회만 나오면은 출마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와. 이게 얼마나 진짜. 국민이 모욕적입니까 국민한테. 네. 이 결국 수사기관 사정기관이 느린 거예요. 공수처가 느린 아 거예요. 너무 느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사법개혁, 검찰개혁하고 있습니다만 공수처법도 지금 개정 나와 있나요 지금? 지금 뭐 올라와 있는 건 있는데 네. 아직 뭐 그렇죠. 공수처법 이게 진짜 하반기에 속도 내야 돼요. 손대서 진짜. 공수처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현직 공무원이 행정 공무원이 나와서 국회 모욕하는데 거기 그러고 앉아서 히히닥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용납이 안 되죠. 용서할 수가 없죠. 법무부 장관이 앉혔어야 돼요 자리에 직무 명령해서 행정 공무원이 어디 가냐 여기 와서 앉아 있어라라고 그렇죠. 직무 명령했어야죠. 예, 예. 그러니까 직무가 배제된다 하더라도 직무 배제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대로 수사를 하면 수사 대상자들이 얼마나 불신이 크겠어요. 나한테도 회유나 협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거니까 일단 직무에서는 배제시키되 그렇다고 밖에서 놀러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앉혀가지고 경찰 같은 경우에도 직무 배제시킨 다음에 벽 보고 앉아있게 하거든요. 아니 반성문 쓰게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지금 밖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뭐 언론 나가고 인터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막 이제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돼요. 맞아요. 예. 최원 의원님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 만나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 저희 디테일에 강한 사람 정치인 얘기가 나왔는데 박은정 의원 있잖아요. 박은정 의원이 디테일이 상당히 강하대. 예. 막 칭찬하더라고. 그다음에 또 칭찬해 줬을 때 이지은 위원장을 칭찬하더라고. 야 정청래 라인이냐?
청라인, 장난이냐 저기. 마포 내가 갑을, 마포 좀 남매. 그간의 경험을 비춰서 충고를 하는데 네. 조심하십시오. 나 그럴 줄 알았다. 아니 밥이나 사고 그런 얘기 하래요. 특히 여성 정청래 정치인의 대표가? 경우에는 네. 정청래 대표가 가깝다고 하는 순간 별로 안 좋아요? 말로가 왜? 저 보시면 알아요. 말이 틀리는지 안 틀린지. 내가 지난주에 우리 그게 언제였더라? 정춘래 대표가 언제 나왔지? 수요일날 나왔나? 수요일날 나왔구나. 지난 그래서 수요일. 수요일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어. 왜 화요일날 안 나왔냐? 최강욱 의원하고 붙여놔야 더 재밌는데 했더니 아니, 그쪽에서 싫어할 거야 아마 같이 붙이는 거를. 그래서 수요일날 모셨거든. 네. 예. 최강욱 의원님도 같이 하기 좀 껄끄럽죠? 그럴 것 아니, 같아요. 지난번에 대표. 했던 얘기를 왜 리바이벌을 해? 나는 안 껄끄럽고 정청래 대표가 껄끄러울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맞아. 내가 왜 나올 때 나오지 왜 딴 데 나오냐 내가 다 얘기한 거야. 맞네. 그걸 저기 앉혀놓고 표절을 해. 저는 잡초도 못 되는 거지. 저게 무슨 네가 잡초냐? 아이고. 씨. 자 그리고 이 얘기 저 걱정거리가 많은데 이제 검찰개혁 넘어가야 하는데 하반기에 이제 법사위 네. 5월 말에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원내대표 바뀌고 보통은 이제 한 6월달 지방선거 끝나고 현실적으로는 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법사위원장은 보통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을 관례적으로 많이 했는데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 김용민 의원은 원해요. 맞아요. 지금 간사이시잖아요. 근데 재선 우리 3선급 되는데 왜 찾아보니까 재선밖에 안 돼. 근데 이건 관행이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하면 겁니까? 하는 거야. 하면 하는 거죠. 지금도 재선이 기본이라고 최민희 하는 의원도 건데. 지금 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내대표의 결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결단 한번 해요. 근데 다만이 아니라 우리 당이 이게 아직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더 발전해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을 예. 선출을 합니다. 원내대표가 지명하지 않아요. 이거 투표해요. 좋은 제도다. 의총에서 뽑아요. 자기들끼리 막 나는 이번에 법사위원장 내가 도전한다 하고 자기들끼리 막 도전을 해요. 이게 좋은데. 그런데 우리 당은 여전히 원내대표가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오히려 더 후진적인 것 아닐까. 많이 후진적이죠. 지명 정도가 아니라 그 명부가 있어. 순위표가. 사실상 그렇죠. 1, 2, 3, 4 해가지고 아니 있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선수 많은 사람 이렇게 쭉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전에 왜 상임위원장 못했잖아 21대 때. 네. 못했어 맞아.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거든. 나이 많은 척하고 다니지만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때 그게 순서가 안 돌아서 못했는데 순서가 돌아왔는데 또 안 시켜줬지. 사고 친다고. 그랬잖아. 그랬지. 네, 그때 네. 그럼 김용민 의원님은 순서가 한 어느 정도쯤? 저는 삼선 한참 돼도 미치지 한참. 순서가 너무 한참 어려서. 밑이에요. 아. 그렇지 나이가 어린 편이니까. 어려서. 예. 근데 이제 그게 원칙이랍시고 만들어 놓은 게 선수, 나이순,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재선이라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것도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야. 지금 21대 말에는 또 재선 의원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또 했어요. 그렇잖아. 그때 기동민 의원이 가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다른 해가지고 거 한번 했잖아. 떠나서 법사위원장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걸 보면 원내대표에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출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원내대표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를 해야겠다. 아니 법사위원장을 의원들한테 공약을 선출하라고 하는 것도 위험해요. 위험해요? 네, 제가 안 됩니다. 의원들 그럼 절대 안 돼 김용민. 그래? 그럼 누가 누가 선출해? 선출하나? 의원들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 그럼 그렇게 어떻게 선출해? 하면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법사위원장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투표하라 그러면. 맞아요. 의원들이 뽑으면 지금 우리 의원들의 관행상으로는 선수 나이 또 그대로 뽑을 거예요. 그대로 뽑고 이게 그냥 한동안 좀 깨져야 되는데 이 관습이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남아있어요. 해야겠다. 원내대표 나오는 사람들이 나는 차기 법사위원장을 누구를 지명하겠다. 이거를 공약으로. 다 공약으로 내는 거야. 그걸 보고 원내대표 투표를 하는 걸로. 질문지를 그거 딱 좋지. 보내가지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제가 그러면 의원님? 다음 그렇죠, 법 원내대표 나가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김용민으로 하겠다라고 하자는 거잖아. 러닝메이트처럼. 어. 그럼 떨어지지 원내대표. 당원들이 뽑잖아요. 그렇다니까. 아니 그런 당원표 20%는 먹고 네. 가잖아. 당원들이 뽑지 않는 이상 왜 이렇게 어디 인기가 없지 뽑죠? 의원들한테?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방법 가르쳐 줘요. 뭘 원내대표 옛날 무기명원에서 좀 나왔었잖아, 막 원내대표. 아 무기면 그때. 예. 그러니까 본인 원내대표 무기명에 막 추천 받았어. 그때 또 교황식으로 해갖고만. 철험회가 한번 세게 뭉쳤죠 그때. 그때는 이제 철험회가 셀 때고 예. 지금도 철험회가 있기는 있는데 유명무실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아니,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당내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분위기가 좀 어때요? 검찰 개혁에 대한 뭐 대세는 동의를 하는데 그거를 뭐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없죠, 없고. 지금. 예. 그런데 이제 디테일에서는 이제 정부와 당에게 맡긴다라는 게 강하죠. 그래서 그때도 당정 협의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됐네. 이런 분위기. 내용도 안 봐도 이게 됐네.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하면
야 협의했다는데 왜 문제 제기해라는 것들이 나왔던 거죠. 그럼 여전히 당 내에서 우리는 개혁파라고 하지만 굉장히 강성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은? 아 제가요? 네.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개혁파. 수정파, 개혁파, 수정파, 합리파, 개혁파. 착한 사람. 아. 예, 의총에 나가서 말하면 욕해도 되는. 예, 착한 사람 맞아. 착한 사람. 예. 아니 의원들의 어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요. 나중에 네. 이제 의원이 되시면 의총에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네. 들어가면 굉장히 좀 황당하고 속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이니까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경찰청장이 소집하는 네. 시도 경찰청장 회의 이런 거 하잖아. 네네. 그러면 거기에 탁뭐 이렇게 이렇게 달고 네 개 다 가서 앉아 있잖아. 주렁주렁. 네. 그것들 앉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토론합니까? 안 하지. 못 하잖아. 네, 네, 네. 거의 비슷해. 아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총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반상회 같은 모임을 한다 해도 네네.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그렇죠. 그냥 가만히 듣는 분이 있고 네, 네. 누구 말을 이렇게 눈치 보다가 다수인 쪽으로 가서 그냥 붙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 민주 세력의 본진인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김용민 똑같아요? 의원이나 비슷해요? 아니 그게 내가 거짓말하겠어 지금 나도 해봤다고. 아니 의원 그만둔 지 좀 몇 년 됐잖아. 심하면 더 심했지. 물어보는 그것도 거야. 예를 들면 거기 가서 얘기하는 사람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경청이나 하면서 어떤 사람 말이 맞는지 내가 그래도 듣고 판단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 괜찮아. 계속 쑥쑥쑥쑥쑥. 그러면 아 뒤에서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마다 가서 이 분위기에서 꼭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이게 방향을 그렇죠. 엇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많이 손들고 나가는 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손들고 나가면 에이 또 나가네. 진짜? 이런 놈들이 있다니까. 진짜로 그런다니까. 우리끼리 하는데? 민주당끼리 하는데? 네. 아 이름 적어줘. 아니 진짜 야유 보내고 거짓말 같지? 소리 이거 의총을 그래서 공개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총 공개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아니 물론 모든 의총을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중요한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건 좀 공개를 한 번씩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조용하겠네. 나올 사람이 몇 명 없겠네. 무슨 공개하면. 야유라고 그거 이제 생중계하고 그러면은 이제 나가서 말하는 사람이 한 3명밖에 없을걸? 그러니까. 근데 장담해 정말로. 좋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 진짜. 그럼 좋잖아. 예, 예, 의총도 예. 빨리 끝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 나가서 얘기하는 거죠. 무슨 그러니까. 야유를 해 진짜. 그리고 막 얘기를 하면은 네. 의원총회장에서 뭐 토론을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 예를 들어서 김용민이 A라고 주장을 해. 그러면 나가서 한준호가 B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재정이 나가서 뭐 C를 얘기를 해. 김영배가 나가가지고 A 제로를 얘기를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가 좁혀가면 방금 김용민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점을 조금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김용민이 나가서 지난번 아까 방금 김영배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이래야 토론이 되는 거잖아. 네. 한 번 하면 끝이야. 한 번 했는데 이제 막 나가서 또 나가려면 이제 제지하는 숫자 가지고 작전 짜고 나가가지고 막 어거지를 쓴다? 딴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그 반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 번 했는데 또 하냐고 이제 이런다고. 그게 작전이야. 얘들아. 못하게. 그러니까 딱 3분 발언 한 번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중요하네. 검찰 개혁이 진짜? 이슈할 때 당론을 만들 때가 이제 가장 조금 문제였는데 저는 당론 절대 반대였거든요. 당론을 하는 네네. 순간 입틀막 하려고 법사위 입틀막 하려고 지금 당론 만드는 거다. 검사들이 만든 뭐 가지고 와서 이거 당론에서 꼼짝 말고 그냥 통과시켜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야 되는데 우리 당이. 그래서 제가 그날은 처음에 먼저 얘기해 버리면 다른 반론들에 대해서 제가 다른 주장에 대해서 제가 재반론을 못 하니까 예. 일부러 좀 뒤에 얘기하려고 기다렸어. 그런데 아무도 처음에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당론 되겠더라고요. 당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십시오.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고 네. 당론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손 들고 나간 거예요. 제가 3명이 소신 발언을 한 걸로 들었는데 저도 지난번 들었어. 박주민 의원까지는 들었어. 김용민 의원 한 네. 분은 누굽니까? 저 알아요. 네. 누구? 서대문. 맞아요. 김영호 의원님. 네. 아 3명이 네. 발언한 거예요? 그러면? 예. 추미애 의원님도 발언하셨고? 발언하셨죠. 예. 그렇게 발언했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반적인 얘기들을 3분 안에 이제 이 법의 문제점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다 법 처음 그날 나눠서 그쵸. 이렇게 받은 건데 법이 몇 조가 뭐가 문제고 이건 어떤 구조가 문제인가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만 좀 강조를 하고 들어왔죠. 매우 위험하다. 검찰이 수사권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망가뜨릴 수 있다. 되돌릴 수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그 뒤에 이제 나온 의원들이 이제 다 저를 이제 반박하는 당정 협의 다 됐다는데 뭘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진짜, 등등등등의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다 진짜. 네, 그러니까 속 그냥 터진다니까. 가다 보면 이거 저기 빨리 당론하자는 의견이 더 많네. 그래서 철험에 당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험에 그게 철험회가 그래서 중요하네. 필요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 조직적 그렇게 했으면 예를 들어 전에 내가 예를 들어 있었다고 해봐. 김용민은 이렇게 했으면 다음에 내가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고 나서 또 저기 하면 딴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철험회가 그때 우리 많을 때는 한 30명 가까이 갔을 때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사전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가거든. 맞아. 이번에 또 저런 식으로 해서 입틀망 하려고 나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또 그 상황에서 또 전화받느라고 안 하는 사람 또 순서 됐는데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럼 또 가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최소한 또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 또 얼마나 근데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막 윽박 지를 거야 최강 의원이. 아니 그냥 무서워서 나가겠지. 쳐다보기만 해. 그냥 김용민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지. 그러면 고개 이렇게 돌리고 어떻게 아니 나는 거기서 뭐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속상한 게 우리 당 의원을 상대로 자기들이 선거 때 그걸 위해서 선거에 나서서 출마했고 이걸 이루겠다고 다 얘기한 사람들. 맞아요. 21대든 22대. 그렇지. 검찰개혁 다 내세웠잖아. 검찰개혁 얘기하고 사람들이야. 된 맞아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는 게 정말 마음이 참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편한테 이걸 다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것도 밑도 끝도 없어. 그렇게 막 한참 얘기하고 있으면서 자 이래서 이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사 기소 분리가 중요하고 하면은 다 앉아가지고 헤이 뭐 경찰하고 됩니다. 똑같아. 맞아. 그러고 있으면 그거를 너 이리 나와봐. 이걸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다 좀 있으면 아유. 너 반면이지. 막 이러고 있잖아.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뒷근형으로 그 또 저기 그 텔레그램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들한테 생중계한다. 지금 이렇게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강욱 김용민이 악을 써가지고 의총이 지체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 의총도 안 끝나고 막 기사가 나와. 맞아. 강경파들이 또 뭐 혼란을 일으켜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또 지나가고 한참 지나가잖아. 그러면은 좀 너무 늦었는데 밥 먹고 합시다. 뭐 이런 놈이 또 생겨. 밥 먹고 합시다. 그거 나오지. 12시 다가오면 나오지. 야, 그러니까 작전을 짜는 거야, 확실히 개파들끼리. 아니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어쨌든 이번에는 그래도 뭐 잘 된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6월달에 더 중요한 게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요거는 법안을 지금 그거는 어떻게 검찰개혁 얘기 더 들어가 보죠. 지금 이제 막 그 정부 쪽에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또 그 총리실사나 검찰개혁 TF. 주의단 그쪽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거 아직 해산 안 됐죠.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을 다시 또 정부가 주도해서 법을 만들 것 같은데 예. 그게 6월달 정도에 공개를 할 것 같아요. 예. 아마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 같죠. 그러면 또 이번처럼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니 예. 그 전에 당도 어떤 안들을 만들어서 사전에 물밑 조율을 하자. 그게 맞죠. 제가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예. 우리 당의 안을 만들고 정부가 고민하는 안들, 예. 뭐 당이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이거는 뭐 그래서 사전에 조율해서 이 정도 선으로 가자라고 딱 정리해서 예. 발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당에서는 보안 수사권 안 된다라는 원칙을 관철시켜야겠죠. 그럼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대안, 어떤 대책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지금부터 관철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소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원내대표나 당대표 쪽하고 지도부하고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한 제가 두세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그게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아직은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고. 근데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된 거 아니 아닌가요? 지금 보안수사권 안 준다는 게 당론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결정은 안 당론으로 당론 그때 보안상 결정했- 안 주는 걸로는 결정을 결정했죠. 했죠. 결정했어요. 결정했어요. 당론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라는 당론은 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검찰개혁 법안 가지고 더 보완해야 된다 이대로 간 문제가 있다 얘기할 때 당론으로 정했는데 왜 토다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이번에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상기시켜드리는 거예요. 보안수사권도 당론이야 분명히. 그렇지. 당론이야. 뭐라고 하는지 보시라고. 네, 당대표께서도 여러 번 좀 강조를 하시긴 했어요. 그럼 그때 네. 그렇게 하는 게 그땐 그때고 뭐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아이고, 참. 그래서 진짜 우리 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정부안이 오면 그걸 논의하는 의총을 공개했으면 좋겠고요. 예. 좋네. 그럼 반드시 해야지. 예,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제가 법사위 간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사위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법사위 간사는 아니라서 제가 법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니까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것을 얘기는 하겠지만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관여하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사위 차원에서 지금 있는 법사위 차원에서 이 세밀한 안을 당의 입장에 초안을 빨리 만들어서 네. 그게 먼저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원내대표나 당대표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총에서 한번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안이 발표가 되면 조율하는 단위를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순서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당의 안을 만드는데 당의 안을 만드는 단위를 법사위로 할 거냐 아니면 무슨 다른 단위로 할 특위나 거냐의 예. 문제인데 법사위는 지금 단일안을 못 만듭니다. 아 그럼. 법사위원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아, 그래요? 예, 다 다르기 때문에 법사위의 단일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별도로 시민사회와 학계에 연구 용역을 좀 맡기면서 바람직한 안 지금 현재 조직이 확정이 됐으니까 예. 이 조직에 맞는 안들을 지금 연구를 하면서 작업에는 들어가 있어요. 저는 착수는 했는데 그게 이제 당의 입장으로 정리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라 그건 제가 뭐 정청래 대표님이랑 수시로 한번 더 소통을 하고 요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중수청 법안, 공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 같은 경우에는 특위가 만들어져서 특위 그랬죠. 단위에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라도 하자 혹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특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논의하는 최소한의 단위는 단위를 만들어주자라는 얘기를 계속 드려요. 이건 어때요?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그다음에 그런 것도 아예 없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숫한 논의가 있고 숫한 방송이 네. 있어서 네. 우리 이제 찐 지지자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뭐가 어떻게 돼 있고 네네. 무슨 조문이 형사소송법이 있고 이런 걸 다 아신단 말이야. 의원들은 얼마나 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의원들, 그러니까 이렇게 법사위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는 분 말고는 우리 당원들보다 훨씬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당원들 만나는 걸 겁내해. 네. 그게 현실이라고요. 네. 잘 굉장히 몰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속이 하시죠. 터지는 거예요. 네. 일 추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수정안을 이제 통과시켰을 때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저는 그 의원님의 발언이 사실은 저는 힘이 되긴 했어요. 그 의원님 뭐라고 하셨냐면 고치고 나니까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알겠다. 그치. 예, 고치고 나니까 이제야. 이제 보인다. 근데 그렇지. 저는 그렇게라도 저한테 와서 얘기해 준 게 솔직하지 맞아.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됐어요. 그 말 네. 자체가. 어.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 말이 이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여튼 그 정도로 의원님들이 이게 그 어떤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디테일이 어떻다라는 것은 우리 당원님들이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나 몰라요. 유튜브를 봐도 당원분들은 여러 가지를 보시잖아요. 네. 국제 정세가 어떻고 뭐 주식이 어떻고 정치 현실 어떻고 이런 거 다 보실 수밖에 없거든. 예. 근데 많은 의원들이 기사를 지 이름만 검색해서 그 기사만 보기 때문에 맞아. 그거 모른다니까 진짜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아니 실제로 1대1로 의원들 모셔놓고 막 이렇게 뭐 프리토크 하잖아. 네네네. 금방 뽀록 나. 아, 사실 정치 현안도 몇 가지 쑥쑥 물어보면 어쩔 줄 몰라. 약속 때는 빼고 네. 질의 뭐 질문 구성안 먼저 준 거 빼고 네. 막 직자적으로 네. 현장에서 토크하면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뭐 의원들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은데 의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당원들의 관심사와 의원들의 관심사가 일치해야지 이게 민주당이 진짜 주권 정당, 대중 정당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기에는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야. 그러니까 당원들이 뭐에 관심이 있지? 이걸 궁금해해야 돼. 그럼 맞아요. 당연히 궁금해하고 네. 공부를 해야지. 이게 중요한 네. 거야. 국민들의 관심이 뭐가 있지? 네. 국회의원으로서 네. 또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당원들의 관심이 또 뭐가 있지? 그걸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거든. 맞아요. 그래 박성 TV 보라고 이 양반들아.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할 시간도 없는데 계속 어저께 대통령이 누구 만나셨어? 무슨 말씀하셨어? 누가 요새 대통령이랑 친한 것 같아? 내 지역에는 누가 와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 이따위 생각만 하고 있으면 다음 당대표는 누가 될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언제 그런 거 공부할 시간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 정부 입법, 그러니까 1차 정부 입법안 나왔을 때 보자마자 너무 놀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안이 나왔지? 그랬죠. 그리고 당원들도 다 그날 완전히 굉장히 분노하면서 막 댓글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모르는 국회의원들 이게 뭐가 문제지? 깜짝 놀란 거예요. 당원들이 그러는 걸 보고. 그러니까 당원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까지 너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반응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 최소한 그래도 당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당이라도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고 지켰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질문이라도 했어야 돼.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 21대 때부터 숱하게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많은 법안을 얘기하고 만든 걸로 아는데 그거하고 정부 법안은 뭐가 같고 뭐가 다릅니까? 이 정도라도 물어봐야 돼. 그렇지. 아,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민주당 의원이야.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혹시 누가 알고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의총에서 나오고
그러면 그 아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네.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쟁점들이 이렇게 거의 다 압축이 됐는데 지금 정부 법안에는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간에 논의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되는 건 아니라는 그래도 자기가 그만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안 한다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6월달에 논의한다고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때까지는, 그렇죠. 네. 예,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공론화하겠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 현재는. 그런데 그때 되면 시간이 부족할수록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바라는 그게 제일 사람과 걱정이지. 지금. 지금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검찰 개혁을 진짜 바랬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논의의 구조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논의 테이블에 제가 끼지를 못해요. 누가 주도해요 그러면? 뭐 당 정청이니까요. 당 대표와 원내대표, 근데 실무적으로 누가 백업하는 사람이 그 있을 거 정책위 아닙니까? 의장, 정책위 쪽에? 예, 정책위 의장이 이제 이렇게 하고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의 그 TF에서 하는데 그 TF 문제 많던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검사들이 중심이 돼서 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아니 이거 한번 이렇게 그 난리법석을 치렀는데 지난번에 그거 뭔가 교훈을 얻어야지. 이게 문제가 있어.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가 있고 어느 쪽에는 치명적일 수 있고 어느 쪽에는 굉장히 필요한 것일 수 있잖아요. 네. 개혁이라는 건 항상 그런 거거든. 그러면 그럴 때 누가 더 간절하게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맞아요. 응? 그렇지 않으면 밀리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당정청 협의를 한다고 할 때 이 형소법이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중요한지 그다음에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집단이 누굴 것 같아요? 대통령일 것 같아요. 민정수석일 것 같아요. 검사들일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일 것 같아요. 당대표일 것 같아요. 난 당원들일 것 같아요. 총리일 것 같아요. 일반 당원들이 제일 그럴 것 같아. 제일 간절한 마음으로는 그런데 그 법 내용을 만들고 지금 그 실무적인 토론을 하면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고치고 바꾸고 또 더 발전시키고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거를 펜대를 쥐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그 사람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좋은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그 펜대 쥐고 해야 될 사람 중에 제일 간절한 사람이 누구지 생각해 보라고. 김용민이지. 검사지. 검사가 바보냐? 방향이 다르잖아요. 제일 지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비트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저희가 되는 건데 그치, 걔네가 제일 간절해. 목숨줄이지. 목숨 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 그런 애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간절하지는 않더라도 숫자라도 많아야 돼요. 그렇지. 숫자라도 많아가지고 똑같은 얘기들을 해야 돼.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지 않다라는 거를. 네. 그게 안 되는 게 속이 터진다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게. 아니 근데 그 TF 정부의 TF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대부분 검찰들이 그 안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는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게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공식적인 단위에서는 뭐 검사들이 주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작업은 검사들이 주도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도 직접 뭐 들여다본 건 아니고 전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보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근데 이제 법을 보면 검사가 만든 법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요. 너무 검사 티가 냄새가 나, 풀풀 나지. 진짜. 아주 예. 진하게 납니다. 예. 점 가지고 장난치는 거 검사들 맞아. 아니면 못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곳곳에 그 독소 조항 다 집어넣고 쫙 흩트려 놓고 이걸 네.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맞아. 마구마구 꽂아 놓거든요. 검사들 아니면 절대 못 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검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앞으로 형사소송법 역시 그 수사를 담당했고 실무를 담당해 봤던 검사들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이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니 검사들을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당사자니까. 그러면 숫자라도 맞춰야지. 검사가 2명이면 예를 들어 그렇죠. 경찰관 2명, 예. 그러니까요. 공수처 2명 이런 거라도 있어야 그렇게라도 안 한다니까. 아니 지금 아니 이제 그거는 총리가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몇백 번을 얘기했는데 검사들 숫자가 많으면 안 된다. 지금 얘기 또 하는 거야. 지금 바꿀 수도 있는 자 거잖아.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소청법이랑 중수청법은 정부의 조직을 바꾸는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게 이해가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정부 조직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아닌 이건 정말 가장 기본 중에 기본법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가- 드러내면 된다며. 네, 육법전서라고 해요. 가장 기본법, 헌법부터 시작해서 그 육법에 들어가는 육법전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아요. 입법부가 주도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은 당이 주도해서 하자라고 네. 이 이유까지 제가 들어서 좀 요청을 그러니까 드렸어요. 봐봐. 오늘가 우리 지금 박시영 TV 이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 자료나 이 순서를 이게 어쨌거나 녹화하잖아요. 네네. 이걸 누가 만들었어? 박시영 대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 보시는 분들은 다들 주제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시청자들한테 그래도 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누가 노력하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순서나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정하는 사람은 박시영이란 말이야. 그러면 법안 만들거나 정부안 놓고 논의하거나 할 때 이걸 누가 맨 처음에 만들어서 들고 오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 뭘 놓고 빼느냐, 그렇지. 어디다가 빨간 줄을 치느냐가 되게 중요해. 이걸 다 검사를 시킨다니까? 그렇지. 아예 기본.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잖아. 이게 국회에서 하는 거는 국회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 당의 전문위원들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이제 입법조사관들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전문가인 의원들하고 의원 보좌관들 우리 변호사들 많으니까 예.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예. 그거를 갖고 가서 또 뒷구멍으로 검사들한테 보여주는 놈들이 있어요.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갔다 와 자기 생각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해. 그러면 딱 들어보면 우리는 알지. 저것도 검사 묻어가지고 왔구만.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듣고 왔냐 그러면 또 내가 공부했다는 거야. 내가 그 공부 안 하는 거 알거든? 한장 안다고 그러면 진짜. 이거는 당 대표의 결단 사안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네. 주도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 일단 대비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거로 우후 다투 사갈 게 아니라 몇 명은 남아서 그렇죠. 이 작업을 하자는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이 작업을 해야죠. 그리고 네. 다음번 법사위 구성을 지금부터 잘 꾸려놔야죠.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법사위를 지금부터 좀 배치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 꾸려놔야 중요한 두 축이네.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 축 법사위원장 네. 간사를 잘 꾸리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당의 안을 빨리 신속하게 5월달까지 준비하자 선거 때.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선거 국면이 괜찮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자기 내려가서 선거 뛸 필요 없거든. 솔직한 얘기로 잠시 중요할 때만 내려가면 되고 남아서 일할 사람도 국회에서 일을 해야지. 근데 이거는 맞아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여서 이거 압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알아듣게 이야기. 최측근 이지은 위원장님, 정청래 최측근 측근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대변인.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번 원내대표 선거를 네. 당원 비율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0% 너무 적어요. 한 50%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원 주권 정당이니까 국회직도 전부 당원들이 뽑는 걸로.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중수청 법안이 만들어졌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안부 내에서 이제 중수청 추진 설립단이라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제 요거를 하고 있는데 설립단 만들어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장이 행안부 차관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주요 보직에 또 다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만들었는데 또 검사가 행안부인데 예, 그 중수청이 행안부 밑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검사들이 글로 들어갈 거니까 어쨌든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잘 아니까라고 하면서 주요 보직들이 또 검사들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은. 그래서 경찰도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실무자만 들어와라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래도 총경급 이상은 들어가야지 이게 회의할 때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전부 다 이제 검사들이 하고 지난번에 범정부 TF 총리실 산의 범정부 TF도 경찰에서 보내달라고 갔더니 청사 관리 뭐 이런 거 하는 데다가 네, 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공소청이랑 중수청법 만들 때 겸직 규정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었어요. 기억 아마 하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공소청법에는 검사가 법무부의 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규정 그걸 삭제해야 된다라고 했고 중수청법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행안부 공무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거 삭제하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검사들이 법무부를 이미 장악했고 맞아요. 장악하는 통로 조항이고 나중에 중수청을 통해서 행안부를 검사들이 또 사실상 장악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그죠. 봤기 예, 때문에 예, 예.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 시행도 안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또 검사들이 들어가 있는 들어가서 일하고 거예요. 있다는 거 네.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무슨 뭐 청사 관리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킥스라고 해서 어떤 시스템 관리팀도 있고 막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사 기획 설계 뭐 하는 그런 팀이 있어요. 거기서 대통령령도 만들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령에서 경찰과 저기 중수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걸 다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드는데 검사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근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민정이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 그게 어떤 부에 총리실이든 뭐 법무부든 행안부든 어디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청와대만 컨트롤할 수 있거든. 응? 각 부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정이 중요하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정에서 보고서 아니 국회에서 맨날 여기다 경찰관도 많이 넣고 공수처 사람들도 끼워놔라 해봤자 말 안 들어. 그런 거를 청와대에서 이거 지금 왜 검사들 또 데려다 놓고 거기 위주로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말을 듣거든. 그래서 민정수석이 중요하다가 계속 검사시키면 안 된다고. 그런 틈마다 계속 검사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한숨이 나와 진짜. 가슴이 한숨이 답답해. 참 답답하다.